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부 실망 물량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그리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빗각을 교차하는 지점에서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막힌 채 하루 종일 살짝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됐고요. 야간 선물은 밤 사이에 0.4% 하락, 그 사이에 외국인 선물은 1268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0.21% 하락 출발한 뒤 천천히 밀리며 선물이 1% 정도 하락한 음봉 마감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법 등 주요 세목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강화 방안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12월에서 결정됐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신뢰 지수가 111.4로 발표됐고요. 이전 110.8보다 상승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25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50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에서 96억으로 평균 수준의 거래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신청을 본주 90만 주, 우선주 13만 주 했고요. 2시 51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잭슨홀 미팅 이후 변동을 지속하면서 84.3%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데 서명했고, 이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소액소포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역직구를 운영하는 K뷰티와 패션 유통업계가 영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대만 등이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우체국 소포를 좀 잠시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는 65.2만 건으로 전월 65.6만 건 대비 감소했고 전망치 63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과 파생반, 정규반의 텔레그램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일부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문서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북, 안보, 조선, 원전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확인했지만 관세는 기존 합의사항에서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으면서 기존 협상 결과를 재확인했습니다. 부담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구한 것과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를 전례 없는 규모인 100대를 구매하는 등 대규모 미국산 무기 혹은 항공 제품 등을 요구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5일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의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가장 먼저 다뤄진 부분이다 보니 대체거래소 시간에 조선 업종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본장 시간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등 노사 갈등 가능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할 필리조선소의 벤스 부통령의 동행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화 오션을 중심으로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노란봉투법 수혜주로서 SM코어와 SB시스템스, 코닉 오토메이션, 원익홀딩스 등을 중심으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이 강한 테마를 형성하며 상승했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제 만년필 브랜드 제나일이 제작한 서명용 펜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자 선물했고, 이로 인해 모나미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모나미의 네임펜 펜심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엔터 쪽이 강세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했으며 이제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쪽이 밀린다면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가 주도하며 하방 포지션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시장을 추세대로 끌어올릴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상 밑으로 쏟아낼 조건이 아니어야겠죠. 삼성전자와 지금 추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61선 돌려서 터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로 시장 견인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 시장이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종가의 대규모 거래가 동반되었습니다. 포트 편입 편출 효과는 내일도 아침부터 작용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미 장세 판단을 끝내고 전략도 다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하루 종일 이제 변수가 나오나 지켜보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출렁임을 자주 보이면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죠. 자, 이런 파도 타기 출렁임을 보이면서 하락세, 잦은 출렁임, 잦은 이런 진폭을 보이면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이런 파동이 있다면 물리학적으로 골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매수, 그 다음에 마루에 해당하는 상단 변곡 지점에서 매도를 공략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수적으로 분할 접근하는 것이 오늘 유리한 날이지 하향 이탈한다고 추격 매도하거나 상향 돌파한다고 추격 매수하는 경우에는 계속 하루 종일 역방향으로 꼬이기가 쉬운 날이었고요. 이거는 이미 10시 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미 장세 판단을 끝내고 라이브 방송에서 삼성전자와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를 모두 켜두고 메모장을 포기한 채 호가창을 살피며 시장에 반전이 생길까 체크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런 변화는 단 한 차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화오션이 장 종료 이후 대체거래소 시간의 끝자락에서 수주 공시가 강하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8시 전에 좀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4.5%로 줄여서 낙폭을 줄여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일 장에 또 주목할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요거 첫 번째부터 출렁임을 자주 보이며 하락세를 천천히 이어갈 것, 이미 아침에 판단이 끝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격을 주의해야 한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이제 주된 에너지였고요. 시장 에너지.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주도로 외국인 선물 매수, 그리고 개인 현물 매수, 그다음에 위클리 콜, 월물 콜 개인 매수, 외국인 콜 매도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에서의 현저한 시황 변화가 있는지 체크할 것. 한화오션은 30조 원대 이상으로 조선주를 이끌기도 하지만 연결지어서 지금 한미정상회담 이슈로 올라왔던 원전주 그리고 방산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주사 금융주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투심을 흔들 수 있는 종목의 첫 번째 주가 되었던 거고요. 삼성전자는 원래 살펴보는 거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쪽에서 오늘 거래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목이죠. 오늘도 뭐 대체거래소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역전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거래대금이 상당했습니다. 오늘도 1조 2천억대의 거래대금이 발생했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장중에 잠시 꼬리를 달기도 했으나 이거 원전 협력 논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언급되면서 잠시 꼬리를 다는 지점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거의 4% 하락한 채 마감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서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호가 하나만을 띄워놓던 평소와는 다르게 방송하는 내내 세 종목의 호가창을 메인으로 띄워놓은 날이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게 띄워넣겠죠. 메모장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다음에 오늘 유난히 제가 빗각 체크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봤습니다. 출렁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출렁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연결고리 계속 바꿔가면서 빗각을 업데이트하고 그 지점마다 어떻게 어디서 자리 잡고 흔들고
그 흐름이 꺾이는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루 종일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빗각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게 영향을 받으면서 촘촘하게 시장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불필요한 행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정 행동을 유난히 오늘 많이 한다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 교육반인 텔레그램 파생반 텔레그램에 오늘 어떤 메시지들이 타임라인으로서 오고 갔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복기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의 내용부터 2시 39분까지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아침 9시 1분 본장 초반 프리장 첫 분봉을 이겨낼지에 주목하자 해서 아직은 시작 차익 매물이 발생하면서 막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9시 3분에는 하나오션 등 조선 섹터의 시작 반응에 의한 시장 흔들림이 발생했다 언급드렸습니다. 9시 3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의 원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차트 표기 하나 해드렸고 9시 9분에는 아침 본장 시간에는 한미정상회담 실망감 그리고 원전 차익 그리고 조선 한미정상회담 실망감을 원전, 차익은 조선 이거죠. 원전 ETF는 아침에 4%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9시 12분에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본장에서 주요 섹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차 지지 자리 테스트 자리가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제가 오늘 파생반에 언급드리고 있는 8시 41분 2분경에 언급드리고 있는 주요 지지 저항 자리 중에 1차 지지 자리는 429.8에서 430 말씀드렸는데 430선에서 오늘 지지력을 확인했던 날입니다. 요 초반에 그리고 저항력 살짝 넘어가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 요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 중심의 조선,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의 원전 이 첫 번째 진정 자리를 체크하던 시간이 9시 15분이었고요. 하나오션 20에서 5일선 체크, 두산에너빌은 60일선이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9시 18분은 두 섹터가 대장 종목을 중심으로 일단 방어 중인데 이 자리 승부가 곧 시장의 승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430 선물 430선 방어 체크 중이다 언급드렸고요. 9시 20분에는 차익이 나온 돈은 코스닥 제약바이오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반대로 80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던 것. 9시 21분에는 엔터주들 YGSM, JYP, 하이브 등이 포함돼서 움직인다는 걸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9시 22분에는 오늘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는 매일마다 종목 올려주시는 한 팀장님의 종목 KD가 상한가를 순간적으로 찍었고 오늘 상한가를 한동안 또 보이다가 종가로는 좀 떨어졌네요. 18% 정도로. 그 다음에 잠깐 흔들렸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주담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연준 쿡 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잠깐 나스닥이 흔들기도 했습니다. 9시 24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2천억 돌파했고요. 오늘 시장의 메인 에너지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 하나오션 등에서 매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차트 표기 중요한 흐름들 표기해드렸던 거고요. 9시 31분 1차 지지 부근 두 번 정도 지키며 단기 쌍바닥 형태로 방어하고 있다. SK하이닉스, LG엔솔 등은 방어를 반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했고요. 9시 32분에는 하나오션, 두산에너빌 등도 하단 방어하고 있다. 위에 언급드린 자리 이탈 없이 일단 방어하고 있다 해서 차후 이탈 여부 체크를 필요로 한다 말씀드렸고 9시 41분에는 9시 봉을 못 넘어가고 있고 자 9시 봉 요거죠. 여기 자 이 9시 봉을 못 넘어가고 있고 밑에 쌍바닥 만든 지점 빗각을 체크하고 지지 자 여기죠. 여기를 이제 빗각 지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와서 쏟아졌고요. 빗각 이탈 바로 체크해드렸죠. 그 다음에 9시 44분에는 이탈된 빗각은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그리고 나서 그게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는 거다. 오늘은 덩치 종목들의 출렁임이 커서 덩치 종목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 등등 조선, 방산, 원전에 해당하는 종목들입니다. 시총이 못해도 1, 20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그런 덩치 종목들의 출렁임이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시점 이후로 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계속 거칠게 파동이 나오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체크했고요.
9시 56분에는 하나오션 지수 영향력이 커서 방송에서 호가창을 삼성전자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도 켜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9시 56분에는 단독 시총도 크지만 이끄는 덩치 종목들이 많아서 합치면 SK 하이닉스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조선, 원전, 방산, 지주금융사까지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다 체크해드렸고요. 그다음 요건 모나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나미 팬 칭찬으로 움직이는 것 언급드렸고요. 아까 전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10시 3분에는 시장이 잠깐 반등 나오기도 했는데 이때 LG 엔솔도 도움을 줬고 이런 출렁임 속에서 외국인 선물은 100억 매도밖에 보이질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외국인은 오늘 거친 움직임 속에서도 누적 종합 포지션이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매도가 4천억이 일어났지만 누적 매도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1조 원도 넘지 않는 수준인 것 같고요. 강한 상방 포지션은 옵션 만기가 하나씩 지나가면서 5월물, 6월물 외국인들의 콜옵션 전쟁으로 끝이 나서 상승 쪽으로 끝이 났죠. 7월물 블록딜 콜옵션으로 땡겨가지고 상승 쪽으로 끝이 났고 8월물은 차월물로서 들어온 블록딜 콜옵션으로 유지 관리 보수가 됐고 삼성전자 콜옵션으로 유지가 됐던 거고요. 시장이 위에서. 그다음 9월물 이제 펼쳐지고 있는 9월물은 차차월물로 들어왔던 이제 7월물과 함께 차차월물로 들어왔던 블록딜 콜옵션이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지점과 나머지 추가적인 블록딜은 외국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상방 포지션과 하방 포지션이 강하게 구축된 형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포지션이 형성될 것에 집중을 해봐야 우리가 트레이딩 포인트가 나오겠죠. 강한 하방 포지션은 선물 매도가 환매수되면서 또 사라지기도 했고요. 기존에 4월까지 계속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강화시켰다가 관세 유예가 90일 뜨는 4월 10일 이후로부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축소만 할 뿐 스위칭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대형 손실만 본 채 콜옵션 등으로 극복을 했던 그런 단계로 올해 시장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하도 많이 정리를 해서 리뷰 영상을 몇 번만 보셨던 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시 전후에 잠시 프로그램 비차익이 진정된 시간대에 반등이 좀 나왔죠. 다시 빗각 체크 해놓고 있는 거 체크해드렸고요. 그다음 유럽 증시가 빠지고 있었는데 선물로 유럽 증시가 빠지는 사유는 오늘 리사쿡 해임건도 있긴 하지만 더 큰 이슈는 프랑스의 정치 및 정책 이슈로서 전일 밤에 프랑스 증시가 많이 빠졌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채금리는 정부 붕괴 위기에 급등했다. 해서 10년물이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도 언급드렸습니다. 10시 20분에는 삼성전자,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가 눈에 띄게 흐름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기본적으로 하방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아까 출렁임에 의해서 올랐을 때 숏포지션을 공략하는 관점이 가장 결대로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언급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주도했다. 다만 덩치 종목들이 거칠게 움직이니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 주도로 떨어지는 장세보다는 출렁임이 많겠죠. 그래서 이미 출렁임과 이 종목들이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을 암시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시 34분에는 조방원이 빠지고 노란봉투법 수혜주, 엔터주, 바이오섹터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날이다 체크했고요. 중국장이 오늘 초반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조선업계의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파업 증가가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이 들면서 한화오션 이 중심으로 좀 더 추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시 45분에는 개인 선물 매도가 1,500억 선이 나오고 어느 정도 방어는 되는 날인데 외국인의 하방 세팅도 세지 않고 당일 대응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덩치 종목들 움직임에 의한 출렁임이 많을 뿐입니다. 체크했고요. 그래서 이후 하나오션, 두산에너빌 등 주요 종목들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위클리 만기를 준비하겠죠.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10시 54분에는 무리한 추격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출렁이며 하방 진행 상황이니 오름 숏 올랐을 때 숏 포지션을 보면서 상황 바뀌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언급드렸고요. 하나오션의 선물 미결이 증가하고 외국인 신규 매도세가 증가한 것은 외국인의 신규 매도세로 추정된다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11시 26분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4천억 돌파했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요. 11시 29분에는 오늘 계속 파란색 음운구름대가 얇게 이어지는 형태고 하락세가 강하게 계속 이어지기보다 출렁이면서 천천히 밀리는 장세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당일 메인 에너지원 프로그램 비차익 계속 체크하고 갔고요. 프로그램이 밑으로 누를 때 잠시 쉬면서 풀어주면 반등세를 보이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지고 쭉 내려서 12시 16분에는 흐름이 진정만 되었을 뿐 대형주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메인이 되어 출렁이며 하락하는 장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변화를 줄지 수급 추이에 주목하면서 식사시간 갖자 말씀드렸고요. 식사시간이 끝나고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도 구조적으로 비슷한 형태가 계속됐고요. 위클리 옵션 포지션 한번 체크했는데 아직은 뭐 중요하지 않은 화요일이지만 그래도 오늘 은근히 거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개인들 상방 포지션, 외국인 양방, 금융투자는 콜매도 중심의 포지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2시 9분에는 그동안 고가에서 두려움을 표출했던 개인들이 오늘만큼은 한화오션, 두산에너빌 등 조방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하락이 뚜렷하게 나오자 코스피를 7천억가량 받아주는 그림. 종가상으로는 이제 대체거래소를 포함한다면 1조 원 매수가 넘어갔고요. 대체거래소를 제외하면 8,500억, 본장에서만 코스피를 8,500억 정도 매수로 받았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외국인이 뚜렷한 숏배팅 신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오늘 매도 배팅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옵션은 양매도 성향을 유지하고 있고 선물이야 뭐 원래 했던 매도 수준보다 약하니까요. 그런 강한 신호가 풋옵션 외가를 대량으로 매수한다든가는 작년 흐름 형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성 움직임 혹은 당일 대응 방식에 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2시 14분에는 수급 흐름 구조를 유지한 채 볼벤 상단을 체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시간을 보면은 2시 14분이니까 자 요쯤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체크하고 또 내려가는 걸 언급드렸던 거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이거 적당히 올라오면 또 내려갈 것을 언급드렸죠. 적당히 올라가면 또 내려갈 것을 언급드렸죠. 그리고 빗각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니까 빗각 지키면 또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장세였다라는 거 계속 실시간으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2시 28분에는 이미 아침에 장세 판단이 끝나서 편하게 방송하고 있다. 출렁임 속에서 체크해야 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 그래서 이 종목들이 혹시 반전은 없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 결을 체크했고요. 방송에서 오늘 호가창 3개 다 띄워놓고 하루 종일 보고 있었다 언급드렸습니다. 볼벤 상단에서 다시 밀리고 적당히 빗각까지 내려오는 오는 다시 받아주는 힘도 생기는 등 잦은 출렁임이 하루 종일 반복되니 무리하게 추격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추격한다면 역으로 꼬이기 쉬운 날이다 언급드렸고요. 2시 30분에 하루 종일 방송에서 빗각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게 필요한 장세기 때문에 하는 거다 언급드리면서 36분에는 2시 반 이후 마무리 변수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감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일로 넘어가기 위해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강화시키거나 주요 종목 흐름을 뒤집으려 하거나 등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 되겠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변하지 못하면서 그냥 하락세를 유지한 채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역할로 잠시 올라가기도 했던 거죠. 2시 39분에는 조방원이 꺾인 흐름이라면 목요일 새벽 5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의 중요성이 보다 더 커집니다. 흐름을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와 61선 돌리는 SK하이닉스 역할이 더 강조될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 오늘 잡아드렸던 거 언급 다시 한번 타임라인식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내가 계속 실시간으로 시간대마다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매매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현재 영상 댓글 고정 상담 메시지 보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합류하셔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방 그리고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 공부 시간에 정말 베스트 플레이를 하신 우리 함께님 매매를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 함께님의 매매일지는 1승, 2승, 3승, 4승 다 나왔죠. 오늘 보시면 이 짧은 출렁임 구간 속에서 오전장, 아침장에 공략할 자리들을 따닥따닥 공략을 잘 하시고 오늘 수익을
연습 수익을 취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조금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 놓쳤던 부분, 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처리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진출입 자체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무리수를 던지지 않는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장세에서 훌륭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의 매매도 같이 참고해서 한번 네이버 카페에서 공부해 보시고 직접 써보기도 하시고, 제가 직접 써보신다면은 방송 장을 마치고 방송 후반부에 3시 40분부터 4시 40분 정도까지 약 1시간 동안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같이 공부하고 복귀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코멘트도 추가적으로 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갖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이제 박중사님의 빗각과 골, 마루 이런 파동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대로 매매일지에 없는 추가적인 매매를 더 했는데 신기하게 맞아떨어져서 추가로 수익이 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장도 이런 해석과 함께 보니 해석이 쉽고 매매도 두렵지 않다. 즉 장세 판단을 반드시 하고 나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내가 지금 어떤 장에서 매매를 하는지,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자 오늘의 날씨는 비가 오는지, 오늘의 날씨는 해가 쨍쨍, 오늘의 기온이 30도인지 20도인지 10도인지, 바람이 많이 부는지 눈은 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우리가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할지 잘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 그런 시장의 상태, 즉 자연의 상태를 모르고 나서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준비하지 않아서 비를 쫄딱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도 매매를 할 때 장세 판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장세 판단이 되면 풀어갈 것이 많죠. 물론 장 초반에 장세 판단이 미처 되지 않았을 때는 깨끗한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선조치하시고 기술적으로 선조치하시고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장세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그 전에 사전에 내가 목표한 수익이 이미 달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중사님과 파생반 회원님들, 정규반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 회원님들 모두 화이팅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님도 화이팅 하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실력이 따르기를, 그리고 수익이 따르기를 반드시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매물대 체크라인 기준 피보나치 확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하죠. 488.3, 476, 466.8, 456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확장 자리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45부근 고가죠. 그 다음에 437.5 여기서 좀만 상승하면 체크해야 될 자리, 그 다음에 게임이 벌어졌던, 어제 중심으로 게임이 벌어졌던 432.5, 그 다음에 424.5 밑으로죠. 그 다음에 411.6에서 409 일어나 자리를 포함한 여기 410 전후 자리, 그 다음 그 밑에는 지금 따질 건 아니지만 후방의 자리들이 또 이렇게 한 단계씩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매물 라인을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28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선물은 4,123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가 약 9천억 나왔고요. 장기 선물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중립화 상태입니다. 이것도 중립화 상태에 1조원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죠.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등 이런 대형 조선주들, 방산주들, 원전주들, 금융지주사 포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6천억 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8,033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95.3원으로 다시 1,400원을 두들긴 채 정규장을 종료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41억 원의 매수가 나왔고요. 중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갑니다. 변동성 지수는 1.34% 상승한 20.37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진폭 고변동성이 갑작스럽게 폭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다음 미국 GDP 발표, 그리고 미국 금요일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게 8월 달이 끝나게 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